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컴퓨터공학부 산학겸직 교수를 맡고 있는 황영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LCDP로 개발하는 거를 동영상을 한 3, 4분 정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한번 보시고 또 차후에 요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설명드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실제 시스템을 접속해서 그런 툴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LCDP 아툼이라는 툴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요거는 이제 너무 빨라서 그러는데 예전 프로그램 하는 방식은 저렇게 에디터에서 코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 부분은 요 UI 디자이너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칠판에다가 필요한 화면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덧대서 개발을 좀 쉽게 옆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따로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화면을 만들고 전체적인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밑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갖다 놓고 트레이싱 모드 같은 걸 느끼면 이제 이렇게 실제 코딩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이제 화면에 그림만 먼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부분에 로직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로직을 만드는 파트에서 여기 이제 비즈니스 룰 만드는 그런 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직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소스를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미지 속에 코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현하고 또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현해놓은 로직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개발이 끝난 거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이. 요거는 이제는 다큐멘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놓고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스팸 문서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이 LCDP에서는. 이거는 화면을 이제 개발해 놓고 뭐 여러 가지 절차에 거쳐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바로 이제 실행시켜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개발이 끝나거나 시작할 때 각각 화면과 로직과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을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DD 관련한 ER 다이어그램하고 디자인 관련한 부분, DB 관리하는 그런 툴입니다. 네, 동영상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동영상 보니 어떠세요? 감이 좀 오시나요? 나름 좀 설명에 앞서서 좀 미리 좀 감을 잡으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 또 조금 이해가 좀 덜 되시더라도 이제 듣다 보면 이해가 좀 되시고 뒷부분에 아까 그 툴을 또 직접 올려서 제가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LCDP라는 이 분야는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유행과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대두된 분야입니다.
따라서 LCD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CDP 설명에 앞서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그 LCDP 연관성을 좀 설명드리고요. 또 그 LCDP의 본격적인 개념과 구성, 특성 등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툴을 직접 사용해서 설명 및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LCDP라는 것이 좀 생소하고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겠지만 그냥 가볍게 좀 들어보시면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다. 또 뭐 이런 개념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한번 본 거로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진행 중이라도 질문 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제가 QA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 방송 매체나 또는 전공 혹은 교양 과목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업을 이제 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그 DT라고 이제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 DT로 인해 변화되는 그 산업과 시장을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사실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곁들여서 그 DT가 우리 사회와 산업 저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이 왜 LCDP와 관계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LCDP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말로 하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저는 디지털 전환보다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DT는 우리 삶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고 이제 한번 이렇게 전환된 그것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혁신적인 변화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기술 측면으로 보면 IoT나 이게 많이 들어보신 말들일 거예요, 요즘에.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뭐 디지털 트윈 등의 그 ICT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전통적인 사업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좀 쉽게 좀 그 요약을 하자면 그 과거에 그냥 일반 산업인데 여기에다가 ICT 기술을 이제 융합해서 전통 산업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융합 산업으로 만드는 것,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그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시면서부터 그 스마트폰을 쓰셨으면 잘 공감 못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핸드폰이었어요. 그냥 셀룰러 폰 핸드폰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ICT 기술이 이제 융합이 되니까 스마트폰이 돼버렸고 다시 옛날 핸드폰으로 돌아가지는 이제 못하는 거죠. 또 그 저희 분야에서 보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공장이었거든요. 공장. 그 물건 만드는 공장. 근데 여기에 이제 ICT 기술을 융합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또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농업이나 뭐 그 경장, 뭐 논밭 뭐 이렇게 불렸던 것에 ICT 기술 더하면 스마트팜이 되는 거죠. 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나 이 스마트팜에서 ICT 기술을 빼버리면 아예 운영 자체를 못해요. 지금 현재 공장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 그 ICT를 빼면 저희 그 MES라고 그러는데 그 MES를 빼면 아예 생산이 중단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한 번 바뀌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작년인가 그 오스카에서 우리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그때 언론 매체에서 윤며들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마도 윤여정에 스며들다 뭐 이런 뜻일 텐데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디지털 세상에 이게 스며들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뭐 자세히 이렇게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 중에 뭐 하루라도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버틸 겁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 모임을 할 때 하도 다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가지고 아예 스마트폰을 다 걷어서 한 곳에 놓고 그렇게 가족 모임을 한 적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요즘에 아주 스마트폰이 일상화돼 버렸죠. 그리고 요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 즉 플랫폼 기업들이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넷플릭스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여기에다가 그 ICT 기술이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산업들이나 뭐 그런 곳에 이제 스마트를 붙이는 거죠. 스마트폰, TV, 세탁기, 냉장고, 오피스 등등. 그렇게 더해져서 폭발적인 DT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업에서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떤 뭐 DT라는 것이 그냥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미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DT화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분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에 준한 이제 문제점들이 좀 대두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 등재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DT와의 속도, 그 다음에 분야의 확대에 대한 대응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 방법과 인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들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이슈인데요.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 이제 LCDP와 관련해서 보면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쪽에 있는 영역, 디지털 영역에 있는 ICT 기업인 디지털 네이티브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회사나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바깥쪽에 있는 영역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모든 산업과 사업체가 이 ICT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든 또는 이제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든 이걸 채택해서 사업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뭐 가까운 예로 좀 보시면 뭐 사실 몇 년 사이에 우리 주변 식당 중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 같은 걸 등록 안 하고 장사하는 회사는 정말 식당들은 좀 찾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는 DT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전에는 ICT 기업에만 개발자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산업, 모든 기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게 됐으니까요. 그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게 또 DT가 이제 미래의 생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빠르게 이제 DT를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더 저렴하게 이제 프로젝트를 해달라는 어떤 생산성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예전에 그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수천억짜리, 제가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뭐 수백억짜리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규모들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산이 한 1억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예요. 한 80% 이상이 그 프로젝트 수주 금액이 한 1억 정도 미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매출이 10억도 채 안 되는 기업들도 그 DT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많은 그 작은 업체들이 어떤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DT를 원하는 기업이나 또는 이제 실행하는 개발사 모두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개발자를 확보하고 육성시킬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고 더 빨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성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은 그 오늘의 주제인 LCDP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DT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결국은 뭐 요장표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 뭐 뒷장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LCDP라는 거는 그 용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불리게는 됐지만 이게 갑자기 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개념도 아주 이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좀 줄여볼까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이 DT라는 그런 열풍과 함께 그 새롭게 주목받고 되게 이제 발전하게 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CT 업계에서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급격한 확산 속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또 생산 효율성의 혁신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답을 이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LCDP를 가지고 적극 대응해서 좀 더 빠르고 쉽고 또 개발자의 저변을 확대시킨다는 그런 그 방법을 좀 찾아내게 된 거죠.